에코프로가 5일선 돌파를 못하니까 살금살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5일선이 요 연두색선이요. 요 5일선이 강력한 저항선을 내면서 이 5일선을 따라서 지금 5일선 이후에 5거래일째 지금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금살금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그동안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요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로봇 테마로 엮였고요. 그 다음에 쇼커버링도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겁니다. 항상 에코프로는요, 안 움직일 때는 정말 안 움직여요. 정말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한 번씩 급등이 나올 때는요, 한 일주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을 시켜서 올려놓고 조정 나오고 또 올려놓고 조정 나오고, 요것을 반복적으로 패턴을 가지고선 움직인다. 요것을 이번에 우리는 요렇게 지난 10월 달부터요, 10월 달에 5만 원이던 주가가 그래도 18만 원까지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여기서 막 더 갈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간다니까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지난 2023년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갔을 때 있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이런 애들이 그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면은 이렇게 못 가요. 그나마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에코프로 BM이 또 반등이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 연휴 전에 보통 떡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매도를 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떡값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러한 매도 속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심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도요, 아직까지 요 15만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신통한 일입니다. 이 에코프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에코프로가 전체 코스닥 중에서 시총 1위 기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방어할 수 있는,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는 물량이 들어와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는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에코프로죠. 올라갈 때요,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올라갈 땐 자, 1억 물량이 쌍끌이로 짱짱하게 들어오다가 최근에 보면 외국인 기관이 팔아요. 이렇게 5일 동안 열심히 파는데, 정확하죠. 정말 5일 동안 팔았는데 이 5일 동안 음봉으로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5일선 밑으로. 바로 요겁니다. 5일 동안 팔았더니 5일 동안 음봉으로 내려. 그런데 외국인이 파는 물량이 보면은 지난번에 요렇게 샀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샀잖아요. 사는 물량에 비하면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주포는 들고 있다. 이거예요. 에코프로 주포가 들어온 걸 한번 볼게요. 1월 22일부터 1월 말까지 요때 보면요, 봐봐요. 요 빨간색으로 된 게 외국계 증권사예요. 상위권의 외국계 증권사가 절반 이상 꽉 차 있죠. 1, 2, 4, 5 등이 전부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하나 빼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개인이 팝니다. 키움증권 같은 게 1위라는 소리는요, 개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키움증권으로 보면 돼요. 키움증권은 거의 개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올라가니까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갈 때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요렇게 외국인이에요. 그럼 얘네가 파는가 안 파는가를 딱 요렇게 봐봐요. 제가 요렇게 올려가지고 보면은 1월 말부터 2월 초 지금까지 오늘까지 쭉 보면은 요렇게 외국인이 상위권에서 좀 팔긴 팔아요. 당연히 외국인이 파니까 지금 내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 파는 물량을 보면은 사는 물량의 반 또는 한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판 게 5일 동안 팔아 제낀 게 지난 5일 동안 오른 거에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포는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얘네가 여기에 매도가 왕창 찍힌다, 파란색으로 매도가 왕창 찍힌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딱 보면은 그런 흐름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살금살금 나오다가 또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반등 나온 타점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고 자료로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설 연휴가 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설 연휴 전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니까, 보통 설 연휴 전에 설날 때 쓸 수 있는 돈을 떡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떡값을 필요로 해서 매도세가 좀 나옵니다. 뭐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뭐 기관이건 요 매도세가 좀 나오는데, 요게 언제까지냐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팔아야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서 금요일 날 돈이 들어오죠. 3일 걸리잖아요. 돈 팔아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뺄 수 있을 때가.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하고 다음 주부터 설 연휴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요런 때는 좀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걸 팔아가지고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현금을 쥐고 있어야 그 돈으로 연휴 때 쓸 거 아니에요. 떡값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회사로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이 되면은 빈집이 됩니다. 금요일 날 팔면은 다음 주 설 연휴 끝나거나 돈을 찾으니까 이때는요 빈집이에요. 다 팔았다. 그러면 이 빈집 털이를 싹 들어오는 애들이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그러면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어떠한 섹터 있죠. 2차전지 섹터, 반도체 섹터,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섹터별로 빈집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세력이 싹 들어옵니다. 그때가 요 금요일부터 설 연휴 끝난 다음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러한 빈집 털이를 하는 요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섹터를 우리도 똑같이 딱 빈집 털이하러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착안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설 연휴 이후에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핵심 섹터, 그 안에서도 특히 급등주를 리스트로 딱 만들어서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요 설 연휴 이후 수급 이동의 핵심 섹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급등주 리스트요.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에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에코프로 영상이니까 에코프로를 봤다! 그러면 내가 요 설 연휴 이후에 빈집털이 하러 가야겠다! 그러면 요 수급 이동 핵심 섹터 급등주 리스트를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놨어요. 요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셔도 똑같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설 연휴 이후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섹터와 급등주를 딱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자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의 반등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이때부터 들어와서 쭉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18만원대까지 주가를 딱 끌어올렸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요게 뭐냐면은 피보나치예요. 요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왜냐면 홍주식에서 제가 이렇게 다 선 거놓고서 설명 드릴 거니까. 그러면 18만원대까지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 아까 매수세 들어온 것은 수급표를 틀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러면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또 반등의 타점으로 삼느냐? 보통 절반입니다. 이 올라온 폭의 이 폭의 절반, 이 절반이 되는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21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중심선 가격대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요 가격대가 누가 돼요? 일봉 매수 타점이 좀 요렇게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21선, 그 다음에 일봉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중심선, 바로 차례대로 지지할 수 있는 선이 밑에 포진하고 있다. 이 자리들이 외국인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기네들의 평단가, 이 평단가를 훼손하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요것을요 더 길게 봐봐요. 더 길게. 그러면 요렇게 봐봐요. 언제부터? 지난 10월 달에 5만원일 때부터 주가가 요렇게 노란띠가 들어오는 게 요게 뭐예요? 노란띠가 요게 세력이 입성했다는 소리죠. 이때부터 입성한 세력이 쭉 들고 파동을 그리면서 18만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력이 중간중간에 들어왔다가 끌어올리고선 조정 나오고 또 끌어올리고 개미 털고 또 끌어올리고 개미 털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삼성전자처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에코프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2차전지는 항상 2차전지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2023년도에 그때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주도하는 주가 있으면은 그런 주도 섹터만 계속해서 그 주도주의 대장주만 쭉 해서 가는 거지. 삼성전자에 가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게 가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에코프로 갈 때 삼성전자 안 갔어요. 그래서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게 더 다행입니다. 왜냐면 샀다가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계속 가면은 팔고 나가지고 더 가면 계속 꼭대기에서 더 비싼 가격에 계속 사야 된다고요. 그러다가 떨어져 봐요. 그럼 꼭대기에서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 여러분 에코프로 결국 폭탄 돌리기에 맞아서 150만 원짜리까지 갔던 게 이게 나중에 액면 분할해가지고 3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폭탄을 갖다가 마지막에 들고 있다가 남한테 던져주고 나와야 되는데 못 던져주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그래서 에코프로를 딱 이렇게 차트로 분석을 해보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이때부터 5만 원일 때부터 들어온 세력들, 큰 세력들, 얘네들이 봤을 때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하고 일치되는 게 뭔가 하고선 딱 크게 살펴보니까 바로 뭐예요? 여기 중심선이다 이거예요. 중심선. 희한하게 맞죠? 희한하다니까요. 중심선하고선 그 다음에 또 일봉 매수 타점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일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선 주가가 설 연휴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가 또 와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등이 또 나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또 홍주식에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주가가 5일선 못 넘죠. 오늘도 못 넘었어요.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5일선을 이렇게 왔다가 못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5일선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5일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더 지금 하나 둘 8거래일 때 5일선은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밑에 중심선도 있고 요 밑에 일봉 매수 타점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이때부터는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렸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BM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럼 그 사이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또 이동을 해 가는데 그 중에서 미리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요 설 연휴 이후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요 핵심 섹터 그 중에서 또 대장주 급등주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요것도 꼭 한번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